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미국 내에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인근 바다에서 3명의 어린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열린 카니발 행사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총격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관 1명이 용의자와 총격전 끝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은 이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오래된 냉난방기구를 바꾸는 가정에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구당 최대 14,0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바이 아메리카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미국 내에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백신과 신약 등 의약품부터 식품 연료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산업의 미국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행정명령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까지 첨단 기술 산업에서 미국이 강력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We risk losing our edge as a nation to China an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catching up. That stops now with investments like we're celebrating here today. 백악관은 생명공학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며 미국이 가진 생명공학의 잠재력을 활용해 의약품부터 일상생활 제품까지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와 대상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ns investing in chips factories here with $100 billion. I asked why you invest in America. He said it's the most secure nation in the world. Number one.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는 메릴랜드주 호건 주지사 역시 발맞춰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업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We focused on the life sciences and biohealth and the strengths of South Korea and the strengths in Maryland, and it has already, grown some fruit.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틈만 나면 미국에 투자하라,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지만 단순히 선거용 구호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전국 지역 선관위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무더기로 요청하면서 일부 지역이 중간 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스콘신과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 20여 개 주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최근 전례 없이 많은 양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에 수백 건의 비슷한 정보 공개 요청이 빗발치면서 선거 준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위원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지만 누군가 선거 임무를 방해하려고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실제 정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준비에 혼란을 일으켜 미국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 이후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 공격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수백 명의 직원이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인근 바다에서 3명의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엄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해변에서 7세, 4세, 그리고 생후 3개월 된 아이들이 익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세 아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해 몇 시간 동안 소생하고자 했지만 오늘 오전 5시 38분경 3명 모두에게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아이들의 엄마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세인 엄마 에린 머디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익사시켰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디의 이모는 경찰에게 머디는 매우 힘들어 보였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발견된 곳에서 약 3블럭 떨어진 머디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거리와 해변, 산책로, 병원 등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약 90분 뒤 브라이튼 비치의 한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그녀는 맨발로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으며 경찰관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머디는 이전에 자녀를 학대했거나 방치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적이 없으며 체포 이력 또한 없습니다. 다만 우울증과 비슷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머디를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머디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와 함께 아이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지역에서 열린 카니발 행사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총격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저녁 링컨 하이츠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5에서 17살 사이로 보이는 소년 2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니발 행사장을 찾은 두 소년에게 한 남성이 다가가 여러 발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소년은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고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카니발 행사장은 총상과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가든그로브에서는 지난 토요일 파티에 참여한 17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후 10시 50분쯤 파티장 근처 거리에서 피해자가 총에 맞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갱단원들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10대 후반의 히스패닉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할리우드 녹음실에서 열린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3시 30분 하일랜드와 윌러비 교차로 인근에서 배에 총을 맞은 3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관 한 명이 용의자와 총격전 끝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의 20대 경찰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콜로라도의 알바다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투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고 이 와중에 남성 용의자가 다툼 중이던 여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도착한 경찰들과 용의자가 총격전을 벌였는데 이때 27세의 남성 경관 바코프와 용의자가 총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은 여성을 포함해 모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찰관 바코프는 결국 숨졌습니다. 바코프는 공군 상사 출신으로 경찰 수사팀의 장교가 되기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용의자와 총을 맞은 여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7일 LA 다운타운 인근 19가와 브로드웨이입니다. 총을 든 수상한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경찰의 명령에도 용의자는 권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들어 경찰에게 겨눕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경찰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에게 겨눈 권총은 공기총으로 판명됐습니다. LAPD는 지난 주말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으며 이번 사건을 두고 캘리포니아와 LA시 검찰 등 4개 부서에서는 현장 조사에 착수해 경찰의 총기 사용이 합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비행 중 승무원과 다투어 항공기가 회항하도록 만든 무개념 승객에게 징역 4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댈러스를 출발해 LA로 오던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발생했습니다. 1등석에 탑승한 30대 여성이 승무원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고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용의자는 이들을 말리던 다른 승객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고 사건 현장을 녹화하던 남성 승객에게는 침을 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 기장은 어쩔 수 없이 항공기를 인근 공항으로 회항시켰습니다. 법원은 이달 초 용의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에게 언어와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됐는데 법원은 출소 후에도 3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해 여성은 이와 함께 아메리칸 항공에 $9,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은 이민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정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공적 부조 심사 규정,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이 이민 관련 신청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규정이 강화되면서 정부 보조 수혜자들의 이민 문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메디케어를 받고 계시던 분이 중단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청 자격이 되는 걸 알려드렸는데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 국토안보부는 강화됐던 공적 부조 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보조비나 가족 부양을 위한 현금 보조, 장기 요양시설 수혜자만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메디켈과 푸드스탬프, 주거 지원 수혜자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규정이 강화됐던 당시에도 영주권의 갱신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애초부터 공적 부조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이민 강경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 몇 년간 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을 확정을 짓고 또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는 안심하고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완화된 생활보호 심사 대상 규정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실질적인 혜택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조됐던 반이민 정서를 해소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오래된 냉난방기구를 바꾸는 가정에 세제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구당 최대 $14,0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 부문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본격화됩니다. 오래된 냉난방기구와 가전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제품으로 바꾸면 리베이트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냉난방 기구를 바꾸면 $8,000, 전기 스토브나 의류 건조기 등 생활가전 제품을 바꿀 때에는 각 $840를 지원받게 됩니다. 냉난방 기구의 핵심 부품인 히트펌프의 새 제품은 $4,000에서 $7,000 상당이라 새 제품으로 교환하면 오히려 $1,000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 배선을 교체해 전력 낭비를 줄일 경우 $4,000,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 $1,600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14,000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농무부와 육류수출협회는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를 2년째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소고기는 모두 16만 7천여 톤, 금액으로는 16억 9천만 달러 상당입니다. 규모나 가격 면에서 가장 많은 수치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물량보다 4%, 금액으로는 33%나 증가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미국 내 소고기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육가공업계 전반에 가격 상승이 이뤄진 탓인 겁니다. 한편 한국에 이어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는 일본이 꼽혔고 중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의 장례식 때 75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는다는 가정하에 비상계획 수립에 돌입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We've been here for 4 hours waiting to see Her Majesty's passing. Just like to show our respect for her and all her family. She's been a wonderful queen to this country. 열흘간의 장례식 중 사흘째, 장례 행렬은 홀리루드 궁전에서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추도 예배 후 여왕의 관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왕규로 덮인 참나무 관 위엔 화환과 왕관이 올려졌습니다. 여왕의 관은 현지 시각 13일 오후 3시까지 일반인의 조문을 받습니다. Serene in the church, and it was just a very surreal moment. That's what it was, you know. So we're all. She's at rest now. That's the main thing. 스코틀랜드 정부는 추모객들에게 오래 줄을 설 각오를 해야 한다며 최대한 많은 이들이 여왕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관 앞에서 멈추지 말고 빠르게 지나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왕의 시신은 공군기 편으로 런던 버킹엄 궁으로 이동한 후 14일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장례식 전날까지 대중에 공개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의 국장이 엄수됩니다. 영국 정부는 이때 75만 명 정도의 조문객이 찾는다는 가정하에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조문 대기줄은 최장 8km까지 늘어서고 대기 시간만 20시간에 달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공지한 보안용 지침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경내를 찾는 조문객들에겐 작은 가방 하나만 허용되며 음식과 음료는 금지됩니다. 꽃다발, 촛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카메라 사용도 금지됩니다. 영국 정부는 또 사람이 너무 몰렸다고 판단될 경우 조문 행렬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공세에 밀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철수한 러시아군 다수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군사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점령했던 하르키우 지역 대부분을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차지하면서 이곳에서 철수한 러시아군 다수가 국경을 넘어 본국인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남부 지역인 도네츠크 지역에서도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에 맞서 우세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러시아군의 정착지 20곳을 해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이달 들어 수복한 영토가 LA시 면적의 5배에 가까운 6천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어 전쟁이 단시간에 끝날 조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급정원 축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정원은 앞으로 최대 37% 축소됩니다.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당초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지만 주의회와 사전에 합의하면서 1년 후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주의회는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2023에서 2024학년도부터 2027년에서 2028학년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학급 정원 축소가 완료되면 킨더가든에서 3학년 학급은 최대 20명, 4에서 8학년은 최대 23명, 9에서 12학년은 최대 25명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학년별 감소폭은 26.4%에서 37.5%까지 달합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존 류 뉴욕주 상원 의원은 뉴욕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첫 발을 뗐다며 주정부는 5년간 매년 16억 달러의 관련 예산을 뉴욕시에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학급 정원 축소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예산이 문제이며 주정부와 협력해 학급 정원 축소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최근까지도 학급 정원을 줄이면 당장 교실과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추가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초등학교 학급 정원 축소에만 연간 5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 내 장기 이식이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시행 68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1954년 첫 장기 이식이 이뤄진 뒤 68년 만에 100만 번째 장기 이식이 이뤄졌습니다. 장기공의 연합 네트워크는 미국 내 전역에서 40만 명 이상이 장기 이식을 받고 살고 있으며 이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시기 장기를 이식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 때문인데 하루 17명꼴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흑인의 경우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거나 장기를 이식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이식 후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아직 많은데 지난 2008년 이후부터 2015년 사이 장기 이식을 받은 249명이 기증받은 장기로 인해 병을 앓았고 이 중 70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반려동물 가구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 업체가 펫 가전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0% 상당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1236억 달러, 원화로 17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거대 시장에 한국 업체가 펫 가전 상품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외출이 잦은 반려동물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에어 샤워 기능이 탑재된 건조기입니다. 반려동물의 오염도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미국 반려동물 시장에서 신개념 가전으로 주목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